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 행정처분 파트. 처분 파트가 가장 어려운데 이게 이제 암기사항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잘 해야지 근데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 행정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처분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처분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업무정지 처분, 또 뭐가 있어요?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종류가 총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여기서는 전부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유리한 처분이겠어요? 불리한 처분이요? 불리한 처분. 여기 유리한 처분 하나도 없잖아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그랬죠? 뭐 허가 처분 이런 것도 유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한 처분은 다 제재로서 처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등록 취소 처분청은 등록관청입니다. 그럼 등록관청이 누구라 했어요? 사무소가 있는 쪽 시장구청자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남양주에다 등록했다면 남양주 시장이 등록 취소권자가 되고, 그죠? 자, 그 업무정지도 누가 해요? 등록관청. 업무정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영업정지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업무정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최대가 6개월이에요. 이거. 업무정지는 최대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이게 최대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뭐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최대가 6개월. 이렇게 뭐 업무정지가 6개월 넘어서거나 그런 건 없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대상자는 등록을 한 사람. 등록한 사람이 누구요? 개업, 공인, 중개사. 업무정지도 개업, 공인, 중개사가 대상. 됐죠? 그리고 처분 성격, 기속행위란 말을, 기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기속이란 게 뭐예요? 기속. 기속. 여기는. 기속이란 말은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관청의 재량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걸렸잖아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반드시 등록 취소시켜. 하여야 한다. 기속이란 말 하여야 한다. 남양주 시장이 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잘못했을 때 반드시 취소한 거. 그러면 재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량 반대가 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필요적 등록 취소 공부했어 안 했어요? 이 단어는 공부했죠? 필요적 등록 취소가 뭐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재량은? 임의적 등록 취소 공부 들어봤죠? 앞에서?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이거 들어봤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란 말은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줄여서 여기는 필치, 여기는 뭐예요? 임치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속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뜻이고 재량이란 말은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등록 취소는 필요적 등록 취소하고 임의적 등록 취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청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분하기 전에 미리 변명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등록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돼요. 이게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미리 변명 기회를 주고 나서 취소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도 청문을 거쳐야 되고 필요적 등록 취소든 임의적 등록 취소든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다 거쳐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업무정지는 기속이라 그랬어요? 재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재량이죠.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 걸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업무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재량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하기 전에 청문 거친다 그랬어요? 안 거친다 그랬어요? 안 거친다 그랬어요. 그때는 의견 제출 기회는 주라 그랬어요. 청문은 안 거치되 의견 제출 기회는 주라. 이 청문하고 의견 제출은 달라. 이 청문이라는 것은 의견도 듣고 증거까지 다 조사하는 걸 말하고
의견 제출은 말 그대로 의견만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청문을 안 거칩니다. 업무정지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자격 취소. 잘못하면 자격 취소 되거든요.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청은 누구냐? 시도지사입니다. 왜 시도지사겠어요? 자격증 누가 준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앞에서? 앞에서 누가 자격증 준다고 배웠냐고? 시도지사가 주죠. 그러니까 취소도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자격증을 하면 무조건 시도지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느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서 시험 볼 예정이에요? 남양주에서. 그럼 자격증 누가 줘? 아니, 시도지사인데 뭐 남양주시냐? 경기도지사가 주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에서 자격증 발급받고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 쪽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뭐한?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사무소 있는 쪽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자격증 받고 서울에서 영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도 시도지사 일부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격 취소는 누가 대상이 돼요? 공인? 중개사가. 공인 중개사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양도 대하면 자격 취소 되거든요. 그럼 소속 공인 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되겠어요? 왜? 자격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 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공인 중개사든 소속 공인 중개사든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 중개사든 다 자격 취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그리고 자격 취소는 재량이라 그랬어요? 기속이라 그랬어요? 기속이란 말은 뭐예요?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남에게 빌려주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 봐줄 수가 없어. 자기 아들이라도 못 봐줘.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아버지고 걸린 사람이 아들이라도 못 봐준다고. 이거 취소시켜야 돼요. 기소.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취소하기 전에 뭘 거치라 그랬어요? 청문. 됐죠? 근데 자격 정지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자격 정지도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최대가 몇 개월? 6개월. 근데 이것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정지를 내려요. 사무소 쪽 아니고. 그리고 이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공. 이게 좀 특이하죠?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공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속 공인 중개사만 대상이 된다. 그러면 왜 개업공인 중개사는 자격 정지라는 게 없냐? 아까 개업공인 중개사는 업무 정지라는 제도가 따로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어차피 일 못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 공인 중개사만 자격 정지란 게 있어요.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 정지는 기속이라 그랬습니까? 재량이라 그랬어요. 재량.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그리고 청문 안 거치고 의견 제출 기회만 주라. 그래서 이 정지는 청문을 안 거쳐요. 대신 의견 제출 기회만 주라. 그러면 지정 취소 처분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대상자는 거래정보 사업자고 처분은 기속이라 그랬어요. 재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청문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청문은 어떤 것만 거친다 그랬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만 청문을 거치는 거예요. 어떤 것만? 취소만. 딱 맞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만. 딱 맞잖아요. 취소만 청문 대상이 되는다. 이 도표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의 일부거든요. 이 도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도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는 행정처분이 뭐가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임의적, 그리고 업무정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등록 취소는 개공에게 부과되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기속 취소. 또 달리 표현해서 필요적. 다 같은 말이에요. 절대적 등록 취소나 기속 취소나 필요적 같은 말. 이건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나는 이걸 많이 써요. 필요적이란 말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절대적, 필요적, 기소 다 같은 말이에요. 취소해야 한다. 같은 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필요적 등록 취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죠? 그 다음에 상대적 등록 취소, 재량 취소 이미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임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상대적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필요적, 임의적, 절대적, 상대적, 기속, 재량. 그럼 이것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다 암기사항들이거든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싹 머릿속에 외워야 되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이게 어렵다고.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일부는 배웠고 일부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거 몇 가지씩만 해볼게요. 자, 이 노란 색깔로 해놓은 걸 이제 이번 달에 해야 돼요. 자, 개인 개공 사망, 법인 개공 사망은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배운 거 기억나요? 기억난가 모르겠네. 자,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자, 개인 개공 개업공인 중개사가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뭐 했을 때 해산을 했을 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근데 이것은 등록 실효 사유도 돼요. 실효라는 것은 효력이 없어진다. 효력이 없어지면 취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 취소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등록 실효 사유라고 한번 배웠거든요. 이것은 등록 실효 사유도 되면서 실효란 말은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근데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망을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서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등록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취소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 법에서 죽은 사람에게 취소를 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뒤가 맞죠? 취소란 것은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사망할 때 이미 등록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취소시킨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취소란 것은 효력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이때 실효가 됐지만 취소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두 가지, 이 사망 해산은 실효 사유도 되고 취소 사유 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뭘 배웠어요? 네? 청문을 배웠죠.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라고 했죠? 근데 사망 해산 때문에 취소되면 청문을 안 거쳐요. 이것은 성질상 청문을 안 거쳐요. 성질상 청문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원래 등록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거치고 나서 취소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사망 해산 때문에 취소하면 청문을 안 거치고 취소를 해요. 이해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당신 취소할 테니까 빨리 변명하라 그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 혹시 등산 가세요? 간혹 가다가? 가본 적 있죠? 그럼 그 묘 같은 데 있으면 한번 깨워봐. 나는 그런 거 잘해. 지나가다가 묘 있으면 한번 깨워봐. 일어난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질상 청문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좀 이따 배울 건데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이 취소되면 가지고 있는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관청에다가. 근데 사망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반납 X예요.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법인이 해산했을 때 취소되잖아요. 이건 등록증 반납해요.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한다고. 원래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성질상 사망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 근데 법인이 해산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 그럼 사망 때문에 취소되면 왜 등록증 반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식들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하여튼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근데 법인이 해산하면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하느냐면 대표자이었던 자. 이제 옛날 대표자. 그러니까 지금 해산이 됐으니까 지금은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일단 종합 세 가지 정리할게요. 사망 해산은 등록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 같이 된다는 거. 성질상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청문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리고 사망 해산은 나눠지죠. 사망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다. 근데 법인이 해산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한다. 그것만 나눠져. 원래 같이 묶여 다니는데 등록증 반납만 나눠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뭐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중 등록 봐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중 등록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중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중 사무소는 반드시 취소된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자주 헷갈려요. 이중 등록은 반드시 취소가 되는 거고 이중 사무소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앞에서 배웠어요. 내용. 기억나요? 이중 사무소 임의적 취소라고 앞에서 배웠는데 그거 기억나냐고. 안 나죠? 여기는. 거기도 안 나보라? 여기는 당연히 안 나겠죠? 자, 이중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고 이중 사무소는 취소될 수 있어요. 임치입니다. 저기는 필치고.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개념 차이. 개념 차이 한번 봐드릴게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 차이가 뭐겠어요? 이중 등록은 말 그대로 몇 번 등록했다? 2번 등록했다는 소리거든요. 자, 봐보세요. 여기 등록을 하고, 여기가 이제 남양주시. 남양주시에다가 등록을 하고, 여기 구리입니다. 구리시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거 이중 등록이네요. 그럼 사무소도 2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이중 등록입니다. 이건 이중 등록이고. 그럼 이중 사무소란 것은 자, 여기가 남양주시입니다. 여기 등록을 했어요. 근데 사무소는 2개가 드는 거죠. 이런 걸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등록 자체가 몇 번 한 거예요? 이중 사무소는 등록은 한 번 할 때 사무소가 몇 개? 2개. 그러니까 저쪽은 이중 등록이 이중 사무소요. 그러면 이것은 임의적이라 그랬어요? 필요적이라 그랬어요? 필치. 이것은 이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이중 사무소는 필치요, 임치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중 등록은 필치, 이중 사무소는 임치. 이거. 근데 이 개념을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제 이거 이렇게 설명 안 해놓잖아요. 7, 8월 돼서 이거 물어봐.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 이게 구별이 안 된다고 이게 그때 물어봐. 이제 그 전에는 뭔지 모르고 막 강의 듣고 있다가 생각도 안 하고 강의 듣고 있다가 이제 7, 8월, 9월 돼서 이제 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개념이 안 쓰니까 막 물어보신 분들이 질문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찾아와서 질문하신 분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한 건데, 말 그대로 이중 등록은 2번 등록. 그럼 사무소가 2개도 이건 이중 등록이에요. 이것은 등록은 한 번 하고 사무소가 여러 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중 등록은 필치, 이중 사무소는 뭐다? 임치. 자, 정리되고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 구별했고, 그 다음에 겸업 이거예요. 임치입니다. 내가 앞에서 겸업 공부할 때 겸업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자주 안 나왔어요? 자주 나온다고 이야기했어.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자주 나온단 말? 그것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한두 번 들어가고는 기억이 없어. 그렇게 계속 들어간 거예요. 알아도 듣고 몰라도 듣고. 아는 건 다 적하고 모르는 건 습득하고 자꾸 그렇게 가야 돼요. 잊어먹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아는 건 다 적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안 흔들려. 시험 문제 보면 50점에서 하면 뭐 30점으로 떨어졌다가 뭐 60점 올라갔다 그러지 않는다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래야 좋잖아요. 50점이었으면 안 떨어지고 55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르락내락해요. 어떨 때는 막 30점 맞았다, 어떨 때는 70점 맞았다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운 좋고 문제 쉽게 나오면 막 올라갔다가 좀 어렵게 나오면 툭 떨어졌다. 이거는 제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50점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떨어져도 한 5점이나 떨어져야지 막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이 겸업은 매년 지금 여러분들 34회잖아요. 33번 출제해야 돼. 33번. 매년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이 겸업 6가지 있잖아요.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상가구 주택,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기억나요?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부 경영개법 및 경영정보 제공,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 이사업체 소개, 경공매. 이거 기억나죠?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법인 개공이 이 겸업 6가지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다른 제재 없어요. 뭐 징역 벌금도 없고 필치도 아니고 임치. 이해됐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른 것도 자주 나오지만 다른 거 서서히 할 거예요. 한 번에 다 못 하잖아요.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자, 일단 이제 2개씩 했어요. 필치 2개, 임치 2개. 됐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 2개 나와 있는데, 7번 한번 볼게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업무 정지는 아까 누구에게 부과된다 그랬어요? 개공. 그러면 개공이 업무 정지 6개월 받으면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가 중개업 하신 분이 업무정지 받고 있는데 의뢰가 들어와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걸리면 반드시 등록 취소돼 버려요. 걸리면 반드시 취소돼 버리고 또 이게 뭐예요? 소속 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 중개사가 아까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소공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격 정지를 받고 있는데 개공이 일을 시켰어. 바쁘니까. 그러면 이 일을 시킨 개공이 반드시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소공이 자격정지 받고 있는데 일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소공은 어떻게 해요? 이 기간 중에 업무해버리면. 소공 본인은. 시키는 개공은 반드시 등록 취소되고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소공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찍어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에? 서공은 임치, 필치 이런 게 없잖아요. 서공은 그런 게 없어. 이게 자격 정지 받고 난 다음에 업무를 또 했는데 또 자격 정지? 그건 아니겠죠. 자격 정지인데 또 자격 정지, 자격 취소돼 버려요. 이건 자격 취소돼 버리거든요. 그래도 자격 취소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시켜서 해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자격정지 받고 있는 사람을 일을 시킨 개공은 등록 취소가 돼버리고, 그러면 소공이 자격정지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킨다고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자격 취소돼버려요. 그러니까 시켜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 이게 뭐 시킨다고 하면 안 돼. 아무리 사장이라고 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잘려도 좋다. 나 안 한다. 자격 취소되는데, 여러분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3년.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도 못 하거든요. 시험 공부하려면 어떻게? 시험도 못 보고 또 다시 또 시험 봐서 공부하고 합격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해도 돼. 근데 이분들 공부하려면 못해. 왜? 짜증나서.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격 취소되고 또 공부하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사람 환장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화가 나서 일 공부 못 한다니까. 됐어요? 자,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임의적 등록지수. 거짓 기재. 이거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계약서 쓸 때, 계약서를 거짓으로 쓰면 안 되고, 이중계약서 쓰라 쓰지 말라. 이거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근데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그럼 징역벌금 있을까, 이거? 거짓 기재하거나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썼을 때 징역벌금 사유 될 것 같아요? 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만 되느냐, 징역벌금 같이 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자, 당첨.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처분이 왜 어렵냐면, 어떤 것은 등록 취소만 되고, 어떤 것은 등록 취소하고 징역벌금 같이 되고, 어떤 것은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 같이 되고, 어떤 것은 그냥 과태료만 되고. 그래서 이 파트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전혀 없죠?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내가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한데, 몇 페이지에서 했냐면, 56페이지. 56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에 보면은, 두 줄 있죠. 거기 거짓 기회나 이중 계약서 썼어요. 거기 벌칙 적어졌어요, 안 적었어요? 뭐라고 적혔어요? 징역벌금 없다고 써놨죠. 그거예요, 그거. 다 내용에서 한 거거든요. 그거 말하는데 징역벌금은 없어요. 근데 출제자는 꼭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내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거의 반은 속아 넘어가. 그래.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은 될 것 같아. 그리고 맞다고 찍고 나오면 그 순간 틀려 그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면 돼요. 무슨 등록 취소 사유면 돼?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지금 이 처분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내용에서 다 배웁니다. 배운 것을 여기서 모아가지고 또 한다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제 이 교재는 뭐 앞에서 처분이 다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하면 돼요. 이건 임치입니다. 거짓 기재. 계약서 쓸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서 쓰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늘 해놓으면 또 잊어먹겠죠. 잊어먹어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재생이 돼. 근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거 잊어먹으니까 나중에 막판에 한 번만 해야지. 절대 기억 안 돼. 막판에 또 시간도 없고 가슴까지 두근거려가지고 더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해놔서 잊어먹으면 재생이 되지만 나중에 한 번에 외운다? 절대 안 됩니다. 못 외워요. 한두 가지 관계 없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8번 한번 볼게요. 최근 몇 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줄인 거거든요.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자, 이렇게만 해놨잖아요. 이게 업무정지거든요.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몇 번째 걸렸을 때? 세 번째. 다시 떴던 거랑 주세요. 다시. 그러니까 2번 업무정지 받고 한 번 더 걸렸으면 세 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안 내리고 등록을 취소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2번 업무정지 받고 세 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안 내리고 바로 등록을 취소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자, 필치입니다. 그리고 임치는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여기 2회가 아니라 3회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과태료입니다. 다시 동그라미.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업과 다시 업과입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3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자, 이것은 몇 번째 걸렸을 때냐? 네 번째입니다. 자, 한번 봐드릴게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또는 뭘 받고?
과태료. 다시 동그라미.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이렇게 나왔잖아요.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해석하는 방법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동그라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 들어봐. 3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한 번부터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 그러면 3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묶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야 해석하기 편해요.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요. 여기 가로로 묶어버려야지 해석하기 편하거든요. 가로로 묶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 받으면 3회 됐죠? 그럼 곧바로 임치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걸려야 돼요. 업무정지 하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그러니까 업무정지 한 번 받고 과태료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몇 번째 걸렸을 때? 4번째입니다. 임치. 또 하나 이렇게 해석도 돼요. 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하잖아요. 그럼 과태료만 내리 3번 받았어. 그러면 곧바로 임치가 아니라 3번 받고 업무정지 하다 적발이 되든 과태료 하다 적발이 되든 몇 번째? 4번째. 4번째 걸렸을 때 임치. 그 다음에 3번째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 3회 됐어요? 그러면 곧바로 임치가 아니라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몇 번째? 4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4번째 걸리면 임치야 결국은. 이렇게 조합해서 몇 번째 걸렸을 때? 4번째. 임치.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워야지 이 해석은 강의 들으면 돼요. 강의 들으면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저거 법 조문.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이걸 외우시라고. 이걸 외우면 이건 필치다, 임치다, 임치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좋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잊어먹겠어요? 안 잊어먹겠어요? 잊어먹으면 또 어떻게?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는 건 다져가고 모르는 건 습득하고. 이게 한 바퀴 돌면 다 잊어먹지는 않거든요. 일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건 다져가고 또 모르는 거 습득. 또 2바퀴 돌면 또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다져가고 또 습득. 이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점수를 올려가는 건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점수가. 시험 보면.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필치 임치는 이 정도 할게요. 뭐 좀 행상이죠, 행상. 예, 저는 재밌어요. 예? 아, 코다리? 아, 꼬마? 꼬마? 예. 그렇죠. 그렇죠. 그죠. 하여튼 날 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날 추울 때는 뭐 찹쌀떡 이런 거.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아까 업무정지는 최대 몇 개월 보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6개월. 최대가 6개월이에요. 최대가 6개월이고,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공에게 부과되고, 재량이라 그랬어요. 업무정지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업무정지 사유. 그럼 봐봐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업무정지 찍어야 돼요. 업무정지 엄청 많아요. 봐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만 할게요. 이번에는 중요한 것만 해요. 1번 책 가세요. 이거 노란 색깔 찾은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결격사에 해당 고용인,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고용인 기억나요? 고용인 누구라 그랬어요? 고용인. 아니, 고용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용인. 보조원도 있고 또. 소속 공인 중에서. 아, 소속 직원들, 이걸 고용이라 그래요.
아니, 그 첫째 시간에도 하고, 세 번째 시간에도 했어요. 고용인. 영어. 고용인이라는 것은 직원들 말해요. 그러면 직원이 누구예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 이 둘이 고용인이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 고용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 있는 고용인을 두면 이 사장인 개공에게 업무정지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격사유 있는 파산 선고를 받은 소공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공이나 집행유예 받은 소공이나 보조금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사장에게 업무정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몇 개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랬어요? 2개월 이내 그 사람을 뭐 해고시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해소가 되든지 그럼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적어둘게요. 이 계곡 밑에 고용인들 있잖아요. 고용인 소공이나 보조인이라 그랬죠? 이분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 그랬지, 집행유예를 받는다 그랬지, 결격사유 발생하죠? 그러면 사장인 개공에게 뭐가 들어간다? 업무정지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몇 개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난다? 2개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난다 이 뜻이에요. 해소란 말은 뭐 해고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벗어나든지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직원들, 이 소공이나 보조는 고용에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사장에게 업무정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원래 업무정지는 사장에게 부과되니까. 자, 이거 중요합니다. 1번. 자, 결격사유 있는 자를, 우리가 앞에서 결격사유 배웠잖아요. 파산자랄지 집행유예, 벌금 300만 원. 기억납니까 이거? 결격사유 대충 기억나죠? 이분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개월에 해소해야 돼. 안 하면 사장에게 업무정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업무정지는 개공.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했죠? 이해됐어요? 할만하세요? 예,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언제 온 거예요, 이게? 여기 언제 오냐? 처음부터 오셨는데 몸이 안 좋아요. 쉬었다가. 감기. 예, 그렇죠. 이게 라이브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서 한 게 좋아요. 이제 몸이 안 아프면 나와서 한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혼자 하면 늘어져. 나태해져. 여기 오면은 뭐 옆 사람이 공부한 거 보면 긴장도 되고, 또 옆 사람이 경쟁 심리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잖아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왔다 갔다 해야지. 집에서는 나태해져서 안 돼. 그러면 쫙 늘어져 그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강의만 듣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옆 사람 공부하는 것도 보고 정보도 얻고 막 그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됐죠? 자, 업무정지 하나 공부했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체크하세요. 감독상 명령 위반했다. 누가 감독 명령 위반한 거예요? 이거요. 자, 찍어봐. 누가 감독 위반한 거예요? 업무정지가 되려면. 개공이 위반해야지. 업무정지는 다 개공이가만 부과된 거잖아요. 그럼 누가 감독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개공. 그죠? 아까 감독 대상자 개공도 되고 거래정보사업자도 된다고 했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누고 일단은 이것은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부과된 게 업무정지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 업무정지. 다른 제재는 없어요. 자, 개공이 감독상 명령. 이건 업무정지는 다 개공에게 부과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1번 체크. 이게 사람 죽이지 않아요? 이거 읽어보세요. 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임의적 등록 취소 앞에 몇 가지가 있어요? 넘겨봐요. 몇 가지? 11가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11가지는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업무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원래 업무정지에다가 11 더 해봐. 그러면 몇 개로 올라가? 원래 이거 업무정지 사유 10몇 가지 했다가 또 11가지 더 해보라고.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몇 개가 돼요? 26개 올라가고 있죠? 또 올라가. 이따 봐봐.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의적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다시. 임의적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리 알겠어요? 재량이니까, 시장 재량이니까. 뭔 소리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업무정지 사유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업무정지 찍으라 그랬어요. 모르면, 어차피 모를 거, 업무정지 찍으면 맞을 확률이 높다고. 아, 그렇잖아요. 어차피 모를 거, 아는 걸 찍어보면 안 되지. 뭐, 어차피 모르면 업무정지 찍으라고. 업무정지 가장 많잖아요. 그죠? 지금 몇 개 했어요, 벌써? 3개. 아, 지금 이렇게 해도 벌써 3개는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여기 또 나왔네. 12번.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여기는 또 이해네. 업무정지 과태료 가로를 묶었어요.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다시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업무정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업무정지는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뭐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를 했잖아요. 자, 업과 다시 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보세요. 업무정지 한 번부터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한 번. 그러면 2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걸렸을 때 몇 번째? 3번째. 또 하나, 과태료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걸렸을 때 몇 번째? 3번째. 이거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업무정지 2번에 다시 과태료. 몇 번째? 3번째. 그러면 해석하는 건 간단해. 3번째 걸리면 업무정지야. 아까 4번째 걸리면 임치. 그리고 업무정지 내리 3번 걸리면 필치야. 그죠?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업무정지 내리 3번 걸리면 필치. 조합에서 4번째 걸리면 임치. 됐어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3번째 걸리면 업무정지야.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되죠. 업과 다시 과.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필치는 업 다시 업입니다. 필치. 다 적어드릴까요? 아까 필치는 업 다시 업. 아, 이건 따로 안 지워지는구나. 그러니까 필치는 아까 필요적 좋았어요. 아까 필치는 2번 업무정지 받고 또 다시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 업 다시 업 이렇게 암기하시고, 임의적 등록 취소는 3회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이렇게 가로로 묶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업과 다시 업과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여 놓으시고, 업무정지는 2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것은 강의 들으면 돼요. 필치는 업 다시 업. 임의적 등록 취소 업과 다시 업과. 업무정지는 업과 다시 과. 업과 다시 과. 이렇게. 필치는 업 다시 업. 필치는 업 다시 업. 임치는 업과 다시 업과.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업무정지는 업과 다시 과.
그렇죠. 처음에는 좀 힘들죠. 근데 나중에 이거 하면 되게 재밌어. 업다시업 필치, 업과다시업과 임치, 업과다시과 업무정지. 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남 이제 해석하는 거야. 뭐 강의 들으면 돼요. 이해됐죠? 예, 자, 화면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여기 15번은 여기 봐보세요. 15번 한번 봐보세요. 15번이 뭐요? 그 밖에 2법, 2법이 어느 법? 공익 중개사법. 또 2법이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총 14가지, 15가지잖아요. 아까 임의적 등록 취소 11가지 있었죠? 있었어, 없었어? 그리고 또 우리 법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30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우리 법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많아요. 임의적 취소도 다 업무정지 될 수 있지. 원래 업무정지 되어 있지. 또 우리 법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지.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 일단 몇 가지 공부했죠? 일단 3가지, 4가지 공부를 했어요. 자, 업무정지는 이 정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가중간격 나왔어요. 자,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가중하는 경우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냥 넘어가요. 이것은 기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기준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 파스 때 설명할 거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니은,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등록관청이 개별 구제는 업무정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 이게 뭐냐면 업무정지 2개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복 위반하면 이제 업무정지 기준이 최대가 6개월인데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복 위반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된다 이 말이에요. 가중을 2개 위반하면 이렇게 2분의 1씩 가중이 되는데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그러니까 가중하다 보면 7개월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쳤어요. 시효.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좀 외우세요, 이거요. 이게 시효거든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양주 시장에게 잘못해갖고 업무정지 걸렸어. 걸렸죠? 그죠? 그러면 이 사유가 발생할 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못 내려요.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안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4년째 돼서 그 사람 업무정지 내려야 되겠다. 못 내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효 걸린 게 아니라 관청이 걸리는 거예요. 관청이 시효 걸려요. 근데 이 시효 제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업무정지만.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이런 것은 시효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처분 시효는 오로지 어디만 있다? 업무정지. 그래서 색깔 넣어놨잖아요. 업무정지만 시효가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자격 취소는 이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자격 취소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리 시험보다 걸리면 자격 취소 사유거든요. 대리 시험보다 걸리면 자격 취소 사유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리 시험 본 사실이 20년 후에 적발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 누가 신고해갖고. 아니 대리 시험 봐갖고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 20년 후에 그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시효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대리 시험 본 사실이 30년 후에 적발이 되든 5년 후에 적발이 되든 10년 후에 적발이 되든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 가능해. 근데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버리면 3년 지나면 그 사건을 가지고 업무정지 못 내린다. 다른 사건을 가지고 내릴 수는 있어도 그 사건을 가지고 업무정지 못 내린다 이 말이에요. 왜?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효 걸린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걸리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이거 한 줄이지만 중요해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 시효인데 이것은 오로지 업무정지에서만 나온 규정이다. 자격정지도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 자,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나와 있죠. 의 한번 보세요.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이거 밑줄 보세요. 노란 볼필. 폐업 신고 전의 개공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이것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한다. 행정처분 효과 밑줄 보세요. 그 노란 색깔은 다 밑줄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처분 효과가 뭐냐? 폐업 신고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가로를 묶었으면 돼요. 행한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 동그라미 1년간 승계됩니다. 1년간 승계된다. 자, 이거 글만 읽어갖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봐봐요. 내가 설명할 테니까.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승계제도고,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처분 받은 사실. 그런데 모든 처분이 승계된 게 아니라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승계된다면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이걸 행정 처분 효과의 승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법행위 승계 있잖아요. 이법행위 승계 몇 줄 보세요. 이법행위. 자, 재등록 개공이 뭔지 모르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업무정지 가로를 묶으세요.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 기간하고 폐업 사유를 고려하라. 이것이 이제 이법행위 승계입니다. 이법행위 승계. 자, 넘어가 볼게요. 근데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이거 승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법행위가.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를 대한 행정처분의 등록 취소에 해당한 경우는 폐업 기간이 몇 년을 넘어서면 3년. 자,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몇 년이 넘어서면 1년. 승계되지 않는다. 자, 여기가 이제 승계제도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설명할게요. 이게 승계제도가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 승계제도가 문제가 나면 문제가 길어져.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 문제 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내용 읽었던 거 설명한다고.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하다가 여기서 폐업을 했어요. 폐업 한 6개월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등록을 했어요.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이 개공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개공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을 뭐라고 그래요?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란 말을 써요. 자, 재등록 개공이란 말 거기 나오죠? 재등록 개공이란 말은 폐업했다가 뭐 한 사람? 다시. 이거 영어 어렵지 않잖아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A잖아요. 이거. 같은 A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다. 그러면 이걸 무슨 기간? 이 기간은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이다 이 말이야. 6개월 폐업한 거 폐업 기간. 1년이면 1년 폐업 기간. 영어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이 내용 공부하는데 영어는 두 가지만 알면 돼. 승계에서 영어 두 가지. 재등록 개공이라는 말은 뭐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사람을 재등록 개공. 영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기간은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이란 말을 써요. 됐어요? 다시.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재등록 개공이란 말을 쓰고 이 기간을 폐업 기간이란 말을 쓴다. 그러면
승계를 한다. 그러면 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폐업하기 전의 뭘 승계한다?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다 날라갔네. 다 날라갔어. 아이 사람 환장했네. 그렇죠? 자 다시 승계제도. 아 이게 좀 불편하네. 좋은 점도 있는데 불편한 점도.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해놨네요. 여기 해놨어요. 자 여기 해놨어요. 아 좋았어요. 이거 하여튼 뭐 잘 파괴됐네. 자 그러면 자 이 개공이 폐업을 했잖아요. 그럼 6개월 했다 그러면 이 다시 등록한 사람을 재등록 개공이란 말을 쓰고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래? 폐업 기간. 그럼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그러면 승계가 어떤 지위가 승계되냐 여기요.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그러면 행정 처분 효과는 어떤 처분만 승계가 된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그럼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할게요. 봐보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잘못해갖고 업무정지 한번 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과태료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폐업을 했어요. 폐업하고 6개월 후에 등록을 했을 때 폐업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등록했을 때 과거에 업무정지 받은 거 과태료 한번 받은 걸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행정처분 효과 승계예요. 과거에 잘못하고 업무정지 받았던 사실 과태료 처분 받은 걸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몇 년간 가져온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1년? 이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 받을 때부터 몇 년간? 1년간.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 받을 때부터 몇 년간? 이거 이제 시험 자주 나와. 여기서 이제 폐업일로부터 1년 그러면 틀려버려요. 처분 받은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왜 가져와? 이거. 업무정지 받은 거, 과태료 받은 거. 왜 가져와? 버려버리지. 안 가져온 게 좋잖아요. 근데 왜 가져오게 돼 있을까? 그 이유. 네. 아까 우리가 다시 억과 다시 억과 다시 과 공부했어 안 했어? 그거 이것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봐봐요. 과거에 업무정지 받았던 거 과태료 받은 걸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등록해서 영업할 때 다시 잘못할 수도 있어 없어요? 다시 과태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억과 다시 과. 봐봐. 억과 다시 과가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가져왔으면 과태료 내려야 되거든요. 과태료 처분. 근데 이걸 합하면 아까 무슨 사유가 돼요? 업무정지 사유가 되잖아요. 억과 다시 과. 그러니까 합하면 다른 제재가 된다. 업무정지가 된다.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억과 다시 과를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합하면 다른 제재가 돼요. 업무정지가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분받은 사실,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처분받았던 사실을 가져온다. 몇 년간.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 가져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하다 걸리면은 이제 이거 합하면 다른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다. 이걸 처분 효과 승계란 말을 써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분받은 말. 그리고 이제 이 업무정지 과태 다른 처분 안 가져와. 이런 걸 머릿속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행정처분 효과 승계. 여기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아까 칠판 판사하려고 예를 썼어. 하여튼 잘 넘어갔어요. 집에서 만들어 놓고 잊어먹고. 자, 나도 잊어먹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도 잊어먹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거 설명할게요. 이법행위 승계 아까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위법행위는 어떤 처분만 승계돼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돼요. 아까 밑줄 그었죠? 근데 이거 폐업 전후 해당 위반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이제 밑에 거 설명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개공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중개 보수 받았다 가정을 해봐.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초과 보수를 받아 먹었어요. 폐업하기 전에.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근데 이제 남양주시장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취소 안 당하려고 개공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하면 일반이니까 취소 못 하잖아요. 근데 6개월 후에 다시 등록을 했어, 안 했어? 그럼 이걸 가져와. 이 보수 더 받은 사실을 가져와. 이게 아직 이분은 처분 안 받은 거잖아요. 위에 건 처분 받은 거고, 여기는 처분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상태에서 폐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등록했을 때 과거에 보수 더 받은 사실을 가져와. 그러면 이걸 위법행위 승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재등록했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개공이 됐으니까 등록을 취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초과 보수 받은 걸 이유로 등록을 취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기억 안 나버려요? 우리가 결격사유 배울 때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을 못하게 배웠어요? 3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3년간 못 해야 되는데 이 재등록 개공은 이 3년에서 자기가 쉰 기간, 폐업 기간이 몇 개월 쉬었어요? 이걸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빼기 6개월을 빼면은 결격 사유는 이제 몇 년이 되느냐? 2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결격 사유 문제도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앞에서 내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등록 개공이 과거 사건을 가지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 아니에요. 원래는 3년간 결격이거든요. 근데 그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쉰 기간을. 그러면 결격 사유는 몇 년이냐? 2년 6개월이 돼요. 그럼 폐업 기간이 1년을 쉬었으면 결격 사유 몇 년? 2년이 되는 거죠. 네, 3년에서 2년 빼야 되니까. 감이 안 옵니까? 예. 이거예요, 이거. 이제 감이 혹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승계 제도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재등록 개공 개념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돌 때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돌아갈 때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동영상 보신 분도 지금 라이브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 승계 제도가 있고 개념 정도만 알아도 돼요. 지금은 재등록 개공이 누구고 이런 것만 알아도 두 번째 들면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조금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 취소는 알아서 3년을 쉬어버리면 승계 안 돼. 폐업 기간. 알아서 3년. 좋아요. 이쪽은 안 써지네. 업무정리는 알아서 1년 쉬어버리면 승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제 오늘은 승계란 것은 폐업하기 전후 개공 지위를 승계하는데 행정 처분 받은 사실 승계도 있고 위법행위 승계제도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두 번째 돌아갈 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승계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승계제도. 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승계제도 이런 것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승계제도 언급을 해놨어요. 언급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이해됐어요? 예. 자, 사후저치까지 하고 쉴게요. 사후저치까지 하고 쉴 건데,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한다 그랬죠? 자, 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자는 며칠 이내에 등록증 받나? 7일 동그라미 어디다 받나? 등록관청. 왜? 등록관청에서 취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반납하는 거예요. 자, 등록 취소되면 며칠 이내에 등록증 받나? 7일.
며칠에 받나? 며칠에 받나? 누구에게? 왜? 그분이 취소시켰기 때문에 그 처분청이 반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공부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적었죠. 법인 개공이 뭐 하면? 해산하면 누가 반납을 했다 그랬어요? 대표자? 이었던 자가 며칠 이내? 신의 반납. 그럼 그 옆에서 적어야지요. 아까 내가 적으라 그랬잖아요.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하면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옆에다 적으세요. 등록증 반납 X라고 적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필치할 때. 사망할 때는 반납 규정이 없다. 사망했을 때는 반납 규정이 없다. 사망했을 때는 반납 규정이 있다. 근데 법인이 해산하면 대표자 이었던 자가 며칠 내에 반납한다고? 7일. 사망 해산은 같이 묶여 다니잖아요. 묶여 다니는데 이건 나눠져요. 원래 묶여 다니는데 이것은 나눠지고요. 자,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행정처분 파트에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누구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좀 쉬었다 할게요. 예. 휴식.